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좀 다양하게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또 좋은 정보 먼저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좀 여러분들에게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전망들 그리고 간단한 이슈들을 돋보기처럼 세세하게 하나하나씩 알려드리면서 좋은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된 이야기 어떤 건지 좀 이야기해 주실까요, 대표님? 네, 일단은 2019년 맞아서 아무래도 시청자 여러분들이 상당히 궁금할 점이 많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새롭게 야심차게 우리가 이 스마트 돋보기라는 시간을, 김재민의 스마트 돋보기라는 시간을 좀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올 한해 좀 이슈되는 점들, 그러니까 2019년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들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을 보자면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전세 가격 이 조금 문제가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자. 아무래도 초반기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공급 물량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약세 정도로 가지 않겠나라고 보여지고요. 중반기에는 물론 공급이 이 물량이 얼마나 해소되느냐에 따라서 중반기 정도 혹은 후반기 정도에 좀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느냐. 그리고 이 정점이 끝난다라고 하면 다시 조금씩 전세 가격이 조금 상승하는 시장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이제 매매가가 많이 뛰던 시장에서는 역시 전세 가격이 조금 멈춰 있는 그런 현상을 보여주는데 시간이 지나서 매매가들이 좀 멈춰 있으면 역시 전세가가 다시 움직인다라는 점, 이런 점을 조금 유념하셨으면 좋겠고, 전체적으로 이런 흐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보다는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더 아무래도 조금 그 지역적으로 좀 편차가 나게끔 이루어지지 않겠나. 자, 무슨 말이냐면 역시 이제 지역적으로 공급이 되는 지역, 이런 지역에 물량이 많아지면 역시 그거에 대한 해소를 하기 위해서 전세가도 좀 낮아지는 그런 국면을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해소 공급하는 부분에서 멸실이 되는, 새로 들어오는 지역에 좀 멸실이 된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런 것들이 조금 채워지는 현상. 지금 이제 헬리오시티 입주가 시작됐는데 역시 그 인근에 있는 미성 크로바라든지 이런 것들이 초반기에 이주를 한다라고 하면 그런 부분이 조금 채워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 가격을 예측을 할 때 우리가 조금 그런 지역 공급에 대한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반응입니다. 자, 그런데 대출 규제에 대해서 시장이 그렇게 많이 반응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전부 다 대출을 일으켜서 투자하는 그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오히려 전세가랑 오히려 조금 더 밀접한 관계가 있겠죠. 전세 가격이 어느 정도 몇 %냐, 그러니까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에 그런 것들이 조금 이 대출 규제에 조금 영향을 받지 않나. 그래서 전세랑 한번 이어본다면 전체적으로 전세가 비율이 한 50%. 근데 이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 50%. 아마 그 이하로의 전세가로는 형성이 되지 않을 것이다. 전세 비율이 형성이 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오히려 대출 규제에 대한 시장의 영향은 조금 더 이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로 우리가 조금 더 변환하는 그런 시장으로 바뀌는 하나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일부 이제 대출 부분에서 이제 규제가 받는 거 추가적으로 대출을 하지 않기 때문에 차익형에 대한 시장은 조금 좀 얼어붙을 가능성이 조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시장 반응이 작년 말부터 계속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다가왔다라고 보여지는데 과연 금리가 인상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질 것인가? 결국 미국 금리라든지 여러 부분에서 인상을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도 작년 연말에 한번 금리를 인상을 했죠. 근데 전반적으로 이제 미국 경기 자체도 계속해서 또 호황기가 올 수는 없으니까 아무래도 제가 예측하기에는 그 금리를 인상하는 시점을 조금 더 늘리지 않을까. 그러니까 횟수가 많아진다는 게 아니라 그 연차가 조금 길어지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수익형 상품을 볼 때 금리랑 밀접하게 관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금화할 수 있는 그런 부동산의 가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수익률을 따졌을 때 금리를 포함시켜서 전체적인 수익률을 따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조금 더 올라간다라고 하면 장기적으로 볼 때는 전체적인 임대가가 조금 상승한다. 결국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조금 더 살아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제 다음 장으로 좀 넘어가 보면
전체적으로 지금 뭐 경기가 상당히 많이 안 좋다라는 느낌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뭐 실제적으로 장사하시는 분들도 실물 경기의 흐름이 좋지 않다. 자, 그런데 저는 좀 이렇게 봅니다. 실물 경기의 흐름이 좀 좋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이제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가장 이제 다운이 되겠죠. 그런데 전체적으로 길게 본다라고 하면 역시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시장의 흐름상 이것들이 길게 가지 않고 중간에 조금 살아나는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면 부동산은 역시 크게 지장은 없지 않을까.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주식시장에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과거 사례를 보면 조금 안정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이 부동산이 부동산 쪽으로 조금 주식의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그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부동산 시장 쪽으로 흘러 들어오게 된다면 이 실물 경기에 대한 흐름은 크게 받지 않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3기 신도시를 좀 발표를 했는데 연말에 발표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그닥 크게 효과가 있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어떻게 보면 그 물량 맞추기 위한 그 지역들을 좀 선별을 좀 세부적으로 하지는 못했고 수량을 맞추기 위한 그런 지역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크게 이 신도시에 대한 효과는 없을 것이다. 뭐 앞서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전체적으로 서울시에 대한 그 거주 욕구를 더 늘릴 수 있는 곳의 신도시는 뭐 여기서 뭐 굳이 뽑자라고 하면 과천 정도 그 한 정도만 조금 그런 물량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2019년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세심하게 봐야 될 부분들을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